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우리 10명 중 2분은 이미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이 가속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부산에서 나오면서 또다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한 주에 새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6명 중 1명이 델타 변이였는데 이 부산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이 델타인데요. 특히 백신을 맞지 않거나 1차만 접종했을 때 델타에 감염되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해서 2차 접종까지 서둘러 마치라는 보건당국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변염성이 무려 1.6배나 더 높은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변이는 영국과 인도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과 포르투갈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우세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 다른 변이보다 통증이 더 심해서 입원할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고 하는데 해답은 백신을 서둘러서 2번 맞는 겁니다. 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예방 효과가 90% 이상 높아지고 입원 가능성도 90% 이상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정부에서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에게는 2차 접종의 속도를 내서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우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지하에 이 환승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오늘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삼성역,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1km 구간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 등을 짓는 복합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조 1,400억 원 규모로 투입이 되고요. 전체 시설 면적이 22만 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27년 12월인데요.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와 위례 신사선 버스를 위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약 18,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광장, 코엑스와 GBC 연결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잠실로 이어지는 남부 광역 급행철도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이번 착공은 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 개발 기본 구상이 나온 지난 2016년 5월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총 4개로 나눈 공구 중 1개 공구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서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가 지난달 드디어 계약이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공사 터전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30일 날 첫 삽을 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식을 오늘 2가지를 연이어서 좀 볼 텐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결국 중국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은 계속 부족하죠. 쇼티지 이슈가 도저히 나아지지 않자 이 생산 단가에 골머리를 앓던 다수 업체들이 잇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돈을 더 주고도 이 반도체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말 대비 이 반도체 가격이 무려 5배 뛴 물건도 있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반도체 부족 상황은 최근 대만의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지면서 대만의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사로 접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특히 대만의 TSMC나 UMC 등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난해 이후 수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오는 3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을 최대 30%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자제품 업계의 가격 인상에 소비자 충격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일부 노트북 등 IT 기기의 가격은 최근 2달 사이에 다소 오른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반도체 부족 상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소 2022년이나 돼야 해소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신규 공장 29곳을 짓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한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무려 1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자료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간한 팹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통신, 컴퓨팅, 그리고 헬스케어, 온라인 서비스, 차량용 반도체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같이 반도체 공장을 더욱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공장의 생산력 확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5G에서 6G 통신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중국과 대만에 각각 8개, 북미 지역에는 6개, 유럽과 중국에 3개, 일본과 한국에도 2개의 팹, 이 공장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팹은 올해 16곳, 내년에는 7곳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팹의 전체 생산량은 월간 260만 장 웨이퍼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한편 이 협회에 따르면 북미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의 지난달 세계 주문의 총합은 약 35억 8,8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문액은 장비 공급 계약 수주와 관련한 표현입니다. 실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매출과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지난 5월 주문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나 증가했고 직전월인 4월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계기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직 해답을 못 찾은 상황에서 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DB금융투자 창원지점으로 가겠습니다. 황지연 PB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장하는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폴더블 휴대폰 시장입니다. 폴더블 휴대폰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마케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5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예상은 1,830만 대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샤오미에서 중저가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됐었고 삼성전자는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플립 시리즈를 2023년에는 애플의 폴더블 출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미 기존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했으며 기능은 상향 평준화됐기에 교체 주기 도래의 수요를 제외하면 딱히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폼팩터 개발만이 시장의 새 성장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레 폴더블 관련주를 보게 되는데 관련주로는 KH바텍, BH,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KH바텍과 BH를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먼저 KH바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은 삼성전자 힌지의 단독 벤더입니다. 힌지는 결국 경첩 기술인데요. 힌지 기술력 때문에 시장에는 추가적인 참여자는 연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종합권 및 북미 고객사양 공급사를 늘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납품 다변화 가능 회사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은 862%입니다. 또한 내년의 경우도 82% 고성장이 전망되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또한 BH는 갤럭시 폴더블폰과 아이폰에 모두 RF PCB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전략폰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BH가 공급하는 RF PCB는 단단한 경성과 유연한 연성 PCB가 결합된 제품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와 메인보드를 연결해 신호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각각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플렉시블 OLED를 공급하면서 기술 개발에 참여한 BH도 동반 성장 기회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번 아이폰 13에는 전 모델 RF PCB가 적용된다고 하고 향후 애플의 폴더블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실적 개선 사이클이 기대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적해 주셨던 만큼 이미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제 기존에 진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켜보고 진입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